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테우스의 스키매틱 캡처에 있는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도면 작성에 필요한 메뉴들만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테우스 사용하시면서 각각의 메뉴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다고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스키매틱 캡처에 관련되어 있는 메뉴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일 메뉴와 에디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프로테우스의 스키매틱 캡처 이 부분이죠. 우리가 그동안은 여기 스키매틱 캡처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도면 작성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파일 메뉴에 들어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스키매틱 캡처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 파일에서 U 프로젝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스키매틱 캡처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얘는 특별한 환경 설정 없이 바로 도면 작성이 가능한 이제 메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파일에 있는 이 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그린다, PCB를 한다, 또는 펌웨어를 한다. 크게 세 개 테마에 또 내부에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가 지금 도면을 그릴 것이냐, 어느 경로에 어떤 이름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 자, 그 다음 네가 도면을 그린다고 하면 바탕화면의 종이 색깔이라든가 부품의 색깔 같은 거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폴트란 이 부분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매틱 캡처를 누르게 되면 얘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한 선택이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번 작업에는 A4 용지 얘를 쓰겠어. 넥스트. PCB를 그린다, 안 그린다, 이런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PCB를 그릴 때 이 탑 레지스터하고 바텀 레지스터, 그 다음에 탑 카파, 바텀 카파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부분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요거 크레이트 프로젝트, 펌웨어 프로젝터.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아디오를 쓸 것이냐, 뭐 코텍스 M0부터 M4까지, 또는 픽 마이컴을 쓸 것이냐, 라즈베리를 쓸 것이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 컴파일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설정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뉴 프로젝트라는 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맞는 기판을 가지고 전자기기 기능사 패턴도 연습할 때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떴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걔는 사용을 안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이 파일에 있는 뉴 프로젝트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오픈 프로젝트는 이전에 만들어졌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얘기들을, 파일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일의 오픈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오픈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회로가 저장된 걸 가지고 오는 거고, 오픈 샘플 프로젝트는 프로테우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볼 수 있는 폴더를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이 샘플 프로젝트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얘와 동일한 거고요. U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얘와 동일한 겁니다. 다시 자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포트 레가시 프로젝트. 이 부분은 프로테우스 8.0 이하 버전, 즉 5.0, 6.0, 7.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8점대를 사용하실 때, 현재는 이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프로테우스 디자인 슈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PDS-PRJ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5점대, 6점대, 7점대에서는 확장자가 DSN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를 여시게 되면 읽어올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 파일밖에 없어요. 디자인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건 옛날 모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임포트 레가시와 똑같습니다. 임포트 레가시하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미지로 열었는데 요 메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포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클로즈 하겠습니다.
파일에 있는 임포트 레가시 프로젝트. 그래서 여기에서 브라우즈 파일, 그리고 좀 전에 열었던 얘를 열어서 과거에 있었던 애, 현재 저장될 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레이아웃이 있거나 또는 펌웨어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표시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 하게 되면 이렇게 예전 버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메뉴를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임포트 레가시 파일, 아까 오픈 프로젝트에서 이 확장자를 바꾸셨던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임포트 레가시 파일의 의미가 이거고요. 그 다음 임포트 이캐드 파일. 이캐드 파일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쪽 보시기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줄일까요?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가 없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 PDIF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간혹 오아캐드에서 스키매틱 캡처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키매틱 캡처가 도면이 크다 보니까 프로테우스에서 새로 그리는 건 귀찮고, 그래서 오아캐드에서 사용하던 파일을 그냥 읽어보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이 eCAD 파일에 오아캐드 EDIF2라고 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아캐드에서 EDIF2라고 하는 포맷으로 저장을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을 프로테우스에서 읽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라운드 부분은 접점이 붙질 않습니다. 그라운드 부분은 신호선이 떨어진 상태로 해서 약 99%의 파일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오아캐드를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아캐드에서 도면을 작성 후에 파일을 EDIF2라고 하는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프로테우스에서 그 도면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단 이 EDIF 포맷은 임포트 CAD 파일 이 포맷은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아캐드에서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일을 그대로 읽어와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신다고 하면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스케매틱을 그리고 PCB 작업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eCAD 파일을 쓰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세이브 프로젝트는 저장하는 메뉴니까 별도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세이브 프로젝트 a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 거죠. 그다음 클로즈 프로젝트는 현재 열려져 있는 걸 닫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고. 자, 임포트 이미지는 현재 도면에 어떠한 그림 파일을 첨부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임포트 이미지, 자 해서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사진에 있을까요? 사진에 있네요. 자, 얘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IoT 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갈 건데, 자, 열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임포트 이미지의 이렇게. 자, 파일에 있는 임포트 이미지. 자, 임포트 프로젝트 클립. 이 부분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부분 회로들이 있습니다. 얘를 프로젝트 클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작업을 하실 때, 아두이노 회로를 그릴 때 좀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AT메가 328 아두이노 칩이 오죠. 얘를 쓰는데, 여기에 만약에 모타를 연결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프로테우스에서는 사실은 드라이버를 안 달아도 인풋 아웃풋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임포트 프로젝트 클립의 용도는 임포트 프로젝트 클립을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쓸 것이냐, 아두이노에 있는 걸 쓰겠다. 자, 무엇을 쓰고 싶으냐, 제가 아까 모타 얘기했었죠. 모타, 여기 있네요. 에드프루트에서 만들어진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모타 실드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옮기겠습니다. 실제 시중에 판매되는 이 모타 쉴드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얘들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아시니까 SDA
SCL, 그쵸? SCL이죠? 그럼 얘만 이렇게 SCDA, 그 다음에 SCL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이 모타 드라이버 IC를 찾아가지고 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하고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인포트 프로젝트 클립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로브사,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용, 그 다음에 아두이노용에는 또 이렇게 종류별로 부품들이 모듈화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그러한 그 쉴드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볼까요? 백그라운드가 이미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템플릿 디자인 예쁘진 않네요. 종이 색깔을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흰색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관련되어 있는 리모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면 배색을 맞추시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화면 배색을 다른 걸로 해놔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됐네요. 자, 삼성에서 만들어지는 리모컨을 가지고 이 아두이노에 코딩한 후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은 이제 코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얘를 없애볼까요? 실행. 모터 실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그 값이 여기에 통해서 나가거나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임포트 파일에 있는 임포트 프로젝트 클립, 이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로들을 미리 쉴드로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리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익스포트 그래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제가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우지 말까요? 그냥 나갈까요? 자,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래픽은 현재 도면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트맵, 베터 파일, DXF, 요즘 뭐 포스트 프로세스 해가지고 스크립트 이거 잘 안 쓸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PDF, SVG, 벡터 파일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익스포트 그래픽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비트맵, 자, 그럼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현재 있는 시트에 있는 애를 이거는 좀 뭐 레졸루션이니까 600 dpi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00 dpi, 그 다음에 컬러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어디에다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지 않고 OK를 하시게 되면 파일 생성되지 않습니다. 파일 네임을 제가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오늘이 며칠인가요? 030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자, 오케이 됐어요. 파일에서 임포트 이미지 어디 바탕화면에 0302 비트맵 열기. 아이고. 드래그 오브젝트. 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꿨는데, 이 부분은 좀 쉽게 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다. 자, 됐죠?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네모, 즉 정해진 시트 안에 있는 내용만 나갔죠. 즉 리모컨 안 나갔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파일에 익스포트 그래픽을 해서 비트맵을 뽑았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커런트 시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애만 나가야 되는데 요걸 제외시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빈번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캔슬 지우겠습니다. F8번. 용지는 제가 다시 색깔로 바꿀게요.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얘를 포함하면서도 얘까지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래픽을 하시기 전에 어디로 보시냐면 좀 내려오셔야 돼요. 마크 아웃풋 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마크 아웃풋 에리어. 얘가 사용자가 출력하려고 하는 또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영역을 잡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마크가 됐죠. 회색으로 마크가 됐어요. 얘를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래픽 비트맵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는 커런트 시트였는데 지금은 마크드 에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오케이, 똑같이 오케이. 자, 파일에서 임포트 이미지 열기. 자, 차이점 보셨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래픽을 하는데 비트맵이나 맵탑 파일이나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비트맵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어느 부분 커런트 시트 하게 되면 정해진 용지 사이즈만 마크 에리어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라 이 뜻입니다. 이 마크 아웃풋 에리어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캔슬. 이거 지울게요. 다시 자, 순서가 파일에서 지금 제가 여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 설명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마크 아웃풋 에리어라는 걸 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마크 아웃풋 에리어는 한번 설정을 하면 지워지질 않아요. 그렇죠? 지워지질 않아요. 뭐 시뮬레이션을 하든 뭐라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당황들 하시는데 이 마크 아웃풋 에리어 메뉴를 다시 한번 쓰시면 돼요. 자, 파일에 마크 아웃풋 에리어 얘를 선택하신 후에 지금 명령이 실행이 됐죠.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거나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거나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영역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에리어 not s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전에 선택됐던 영역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래픽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영역을 잡고 싶다. 원하는 영역. 자, 커런트 시트니까 요거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을 잡고 싶다. 마크 아웃풋 에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메뉴를 없애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마크 아웃풋 에리어를 메뉴를 선택을 하신 후에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거나 또는 마우스에 우클릭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있던 영역이 사라지면서 지금 영역이 선택이 안 됐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익스포트 그래픽과 같이 조합되는 마크 아웃풋 에리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회색으로 죽어 있는 애. 나는 보니까 이 회로 자체를 늘 사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 클립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되는 애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내가 하나의 회로처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회로처럼 매번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전체를 영역을 선택하시고 파일에서 익스포트 프로젝트 클립 이걸 하시게 되면 어디에 저장할 거야 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테우스는 기본적으로 스닙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프로테우스 파일 밑에 따로 폴더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 스키매틱 캡처해서 다시 파일에 임포트 프로젝트 클립 여기 저장됐었죠? 030이라고 저장했었습니다. 열기.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회로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익스포트 프로젝트 클립인데 이 익스포트 프로젝트 클립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선택된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쓰는 게 아니겠죠. 필요하실 때만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익스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파일에 프린트 디자인,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프린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설명드린 내용은 없고 단지 스케일은 이 용지에 꽉 차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P2 페이지예요. P2 페이지이고,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우클릭을 하시면 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스키매틱 캡처는 거의 우리가 1:1 사이즈로 하는 경우는 없죠. 그냥 보통 P2 페이지에서 전체 꽉 차게 만드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여기서는 요거만 중요합니다. 요거 1:1 뭐 3:2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을 어디를 잡을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굳이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잘 안 써요. 그냥 P2 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키매틱 캡처에서는 됐고요. 자, 다음 뭐 프린터 셋업은 아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이제 프린터니까 이 부분은 뭐 여기 뜨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마크 아웃풋 에리어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프린트 인포메이션, 이건 뭐 갖고 계신 그 인포메이션이니까, 프린트된 정보니까 우리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폴더, 이 부분은 혹시 이제 사용자가 설정한 폴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그 폴더를 찾아가서 파일을 읽어오기 위한 탐색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탐색기와 같은 연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스크립션은 제가 이 부분을 뺄게요. 타이틀,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뭐 키워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도움말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있냐면 요런 형태로 특정한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에서 프로젝트 프로덕션, 뭐 디스크립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본인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나머지는 빠져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열렸던 파일 리스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메뉴에서 핵심은 여러분 쓰실 것은 옛날에 썼던 게 있다. 임포트 레거시 프로젝트, 옛날의 의미는 8.0 미만. 그 다음에 그림 파일을 읽어오고 싶다, 또는 그림 파일을 보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미리 만든 회로를 가져오고 싶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리 만들어야 되니까 익스포트 프로젝트 클립,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디트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메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언두는 없죠. 자, 얘를 놓고 지웠어요. 그러면 에디트에서 언두를 하게 되면 살아나겠죠. 잘못했네. 그럼 다시 재실행, 지우고 싶으면 리두. 뭐 이 부분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 find edit component, 이 부분은 부품을 하나 놓겠습니다. 얘도 하나 갖다 놓을게요. 회로가 복잡한 경우에 자, 에디트에서 find edit component를 놓고, 자, 여기다가 U1, 그러면 창이 열렸죠. 무슨 얘기냐? U1이 있고 P5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버라는 애도 있어요. 도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해볼게요. 얘가 누구냐면 에디트 한번 보겠습니다. RV2네요. RV2. 자, 에디트 find component에서 RV2 하게 되면 RV2에 내부 속성창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부 속성창, 즉 더블 클릭을 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품을 찾아가지 않고도 레퍼런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얘 볼까요? PCA9685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레퍼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U2예요. 에디트에서 U2, 그러면 속성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에디트에서 find edit component라고 하니까 부품이겠네 싶어서 여기에다가 CONN 4번, 지금 얘를 쓴 거예요. 얘를 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를 써도 안 열려요. PCA 9685 에디트에서 얘를 열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이 에디트에 있는 Find Edit Component 메뉴를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 놓으신 상태에서 요 주소창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다시 메뉴를 바꿀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ind and Edit a Component from its Reference 되어 있죠. 즉 부품 참조 번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Find Edit Component 메뉴는 부품 참조 번호, 즉 U3번, 그러면 U3에 해당되는 속성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요 에디트에 있는 얘입니다. 찾아서 뭔가를 편집한다 이 뜻입니다. Find 그리고 나서 Edit Component 요거죠. Edit Component가 뭡니까? 우클릭했을 때의 이거잖아요. Edit Properties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에디트에 있는 요겁니다. 자, 그다음 Select All Object 뭐 얘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전체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클리어 셀렉션은 해제시키는 거고요. 커트 클립보드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얘를 선택을 했어야지만이 얘를 잘라내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트 클립보드, 이건 복사죠. 얘를 복사를 해야 페이스트가 가능하죠. 컨트롤 V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파일에 있는 이 Origin 오브젝트에는 얘와 얘를 내가 정렬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렬 볼까요?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레프트 엣지, 센터 또는 라이트.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해볼까요? 이렇게 돼버려. 겹치죠. 겹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정렬할 것이냐. 그러면 액션이 세로 방향은 안 되겠죠. 가로 방향이겠죠. 자, 그러면 현재 얘와 얘를 높이가 안 맞는 거를 탑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겠다. 그러면 일자 정렬이 됐죠. 언두 다시 에디트 라이진 이번에는 센터 그렇죠? 서로 내려가면서 센터가 맞춰진 거죠. 그 메뉴가 바로 에디트에 있는 얼라이진 오브젝트였고요. Send to back, Bring to front 이거는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겹쳐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에디트에 Send to back. 그럼 얘가 이제 좀 더 활성화 보이시죠? 만약에 얘를 에디트에서 Bring to front 지금은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표시가 안 될 텐데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픽 스타일에서 부품을 솔리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에디트에 send to back 숨겨졌죠? 얘를 다시 에디트에서 프론트 백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입니다. 단지 영문일 뿐인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TD 디자인입니다. TD 디자인. 현재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용됐는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다 이렇게 프로젝트 클립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는 BUTTON 얘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갖다 놨어요. 자, 어떤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도면을 보고 그 부품만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 메뉴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 여러 가지 부품을 쓰죠.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도 뭐 ESC1815 그 다음에 BC547 이런 식으로 어떤 부품을 가져다 썼어요. 써서 특성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 C1815가 좋아. 얘는 필요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썼단 말이에요. 회로에. 그냥
얘입니다. 얘. 자, 이렇게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회로가 완성이 됐다 쳤을 때 얘를 저장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저장을 하시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부품들도 다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ESC182는 사용됐고 BC547은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럼 얘를 지울 수 있겠죠. 이게 뭐 한두 개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셔서 딜리트 하시면 돼요. 딜리트. 오케이. 그럼 사라졌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npm 타입에 어떤 애들 막 썼단 말이에요. 여기 리스트 늘어났죠. 근데 이걸 또 선별적으로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로가 검증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장하기 전에 에디트에 있는 얘를 눌러주게 되면 눌러보겠습니다. 얘가 컨펌을 요청해요. 너 진짜 이거 할 거냐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있는 보세요. 547이나 85630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OK. 그러면 547 사라졌죠. 85630 사라졌죠. 즉, 이 에디트에 있는 이 TD 메뉴는 부품 리스트에 존재를 하지만 회로에 사용되지 않은 애들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다시 이 회로도에 사용은 됐는데 여기에 만약 노는 애가 있다. 회로가 완성이 다 됐어요. 이 회로도에 사용됐는데 이 애들은 절대 안 지워집니다. 왜? 사용됐기 때문에. 에디트 해볼까요? 에디트에 TD 디자인 OK.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후 저장하기 직전에 에디트에 있는 이 TD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회로도에 사용되지 않고 리스트에만 존재하는 애들을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디트에 있는 TD 디자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프로테우스 스키매틱 캡처에 있는 파일 메뉴와 에디트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는 메뉴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피트 클립보드나 페스트 프롬 클립보드에 있는 이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프로테우스 사용법 중에 단축키 지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뷰, 툴 이러한 또 다른 메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